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녹음 들으시면서 들어오셨죠? 네. 예, MBC 김연경 기자,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유일한 사람. 귀국 인사 자리로 알고 갔고 실제로 정치에 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어떤 분 먼저 좀 소감을. 제가 이상일 의원.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오늘 뽑아오셨어요? 네. 그럼 그 얘기 마침 시작하죠. 네. 예. 저는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태도예요. 어제 그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러 다른 일행이 있었는데 무슨 긴밀한 이야기가 오갔겠느냐라고 변명하지만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면 여권의 핵심 인사였을 거다. 동석한 사람이. 이렇게 단정을 해요. MBC 김연경 기자가 여권 핵심 인사라는 말씀이신 건데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무턱대고 정권 비판부터 하겠다고 하는 이 태도들을 제가 쭉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좀 점잖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만나선 안 될 때다. 그러면은 언제 만나면 될지 날짜를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비판부터 하시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원이 대놓고 선거 개입하겠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거 개입 근거를 대세요. 그냥 그렇게 비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국정원장이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만으로 보면 독대 아닙니다. 선거 정치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 오고 간 바가 없다는 것이 동석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김연경 기자는 30분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훈 원장하고 양정철 원장은 30분은 만났던 거예요. 저는요. 같아요, 박 의원님. 예산 처음 나왔을 때는 4시간 독대라고 그렇게 펄펄 뛰더니 30분 독대로 펄펄 뛰겠다는 걸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정확한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비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양정철 원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당법과 그동안의 정당에서의 연구원의 그 운영은 선거가 아니라 그 정치 발전 그리고 그 각 당이 정책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도하게 선거기구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한국당 입장이라면 아마 똑같은 입장, 보다 더 강한 입장 냈을 거예요. 지금 내년 총선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국가정보원장이 민주당, 여당의 총선 기획하는 책임자를 만났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민주연구원은 원래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양정철 원장이 와서는 성격이 달라진 건 분명해요. 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양정철 원장 영입했어요. 그 자리로. 그 총선 기획하라고 영입한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썼고 양정철 원장 입으로 총선 병창기지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그 민주연구원의 성격이 그렇게 바뀐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어야죠. 성격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든지 아무 이야기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 이미 총선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심지어 의원님. 유시민, 조국 이런 분들한테 내년 총선 출마하라고까지 공개적으로 했죠. 그런 상황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듣고 박용진 의원 하한가는 뭡니까? 황교안 대표인데요. 그 한때 총리를 하셨던 분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분이 27일 날 따로 또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대선 후보처럼.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기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지금 경제가 성공적이면 왜 그렇게 추경을 서두르냐. 내년 예산은 또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좌파 폭정으로 경제 민생 무너뜨리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상황 모면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이 총리로 있었던 2015년, 2016년 아니 그때 추경 안 했어요?
그때 무려 11조 5천억 이렇게 2번을 했어요. 그때도 그 뭐 경제 폭망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네. 정부 예산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고 총지출이 증가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나요? 계속해서 정부의 살림 규모는 늘어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왜 새삼스럽게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당황했던 게 이건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써준 대로 읽었거나 본인이 경제를 전혀 모르거나 국가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혹은 대학교 1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정부 비판을 하고 있거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재정을 뭐 풀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풀려고 하는 건데 통상 추경은 하반기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해서 제대로 잡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또 상반기 게다가 뭐 1분기에 추경을 하겠다는 이거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 잘못 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그래서 미세먼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대책. 아니 지난해 미세먼지 그렇게 심각하게 느꼈으면 정부 예산에 반영했어야죠. 이제 와서 추경하겠다는 거. 그다음 30대 40대 일자리가 지금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조업 일자리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그렇다면 현 정권이 경제 민생 이야기할 때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팩트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박 의원, 예. 그 추경료 2008년, 2009년 계속 있었고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 출범하고 그 다음 해인 정부 초기예요. 후반기가 아니고요. 2013년에 2012년 예산 다 잡아놓고 2013년에 추경 또 했어요. 2015년, 16년만 한 게 아니고요. 아 그때도 상반기였어요? 예. 이 의원님 그때는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황교안 총리 이 건 볼게요. 예. 그 2015년, 2016년 그 당시 황교안 총리 때죠. 박근혜 대통령 때. 고용률 60.5, 60.6이에요. 2017년, 2018년 60.8, 60.7입니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고용 상태가 더 나아요. 비슷하다. 왜 더 잘 못하냐? 이렇게 비판하면 오케이. 그런데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청년 고용률, 실업률, 청년 실업률, 경제 성장률, 수출 성장률, 소비 지출 증가율, 건설 투자 증가율 다 나아요. 다 그때보다 낫다고요? 나아요. 좋다고요? 비슷하거나.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팩트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조업 설비 투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수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실업률은 솔직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왜 4.4%가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나쁘니까 19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고 청년 지금 취업 포기자가 200만이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뭐 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소득 양극화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소득 양극화 악화되고 있는 건 그건 통계청 발표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경제 상황 어렵고 우리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하는 거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저도 충분히 실감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제1야당의 책임이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교환천국, 재인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런 수준의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제1야당이 대표를 할 것이면 그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 일을 스스로 자임을 해요. 자, 그거는 무책임하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뉴스닥 두 분 오랜만에 치열하게 토론하셨어요. 고맙습니다.